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대도가 사라지자 인의가 생겨났고요. 대도가 큰 도.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고, 가족이 불화하자 효돈이 자해인이 하는 것이 자해, 그러니까 자비로움 라는 게 생겨났고, 국가가 혼란해지자 충신이 생겨났네. 우리가 저기 인의, 지혜, 효도, 충성 이런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경에서. 그게 왜 생겨났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야, 그게 왜 생겨났겠니? 세상이 혼란하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바르게 살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 바르게 살기라고 그래? 바르게 못 사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뭐 충성을 강조하는, 뭐 그럴 때가 있죠? 왜 충성을 강조하겠어요? 나라가 혼란하니까. 정권이 흔들리니까. 왜 효도를 강조하고, 왜 그러겠어요? 불효하니까. 꽤 옛날에, 박한상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꽤 옛날에, 20년도 더 됐을걸요? 부모님 살인한 사건. 폐륜이잖아요? 되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되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게 공공의 적 1탄이란 영화에 모티브가 될 정도로 거기도 이제 그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나와요. 네, 맞아요. 실제 그거는 그 사건에 따왔대요, 모티브를.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너무 살인 이런 방법 너무 잔인하고 너무 지능적이라서 그게 더 충격이긴 했지만 사실 요즘에 그런 사건 많아요. 부모나 이렇게 일가. 근데 역으로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 자녀 살해하는 건 더 많고, 뭐, 그건 뭐 비교할 정도로 없고. 그러니까 왜요? 이런 사건이 많이 터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효도해라. 사랑해라. 자비롭게 대해라. 왜? 자비롭지 못했으니까. 못한 사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큰 도가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인의. 인의가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쉽게 말해서 인자가 있죠. 어질 인자가 두 이자에다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는 인의를 강조하겠죠? 왜? 배신하잖아요, 인간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통수 친다고 하잖아요, 통수. 뒤통수를 찐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배신하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 이 배경을 보겠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라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덕경이 나왔을 이 무렵에 시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그 맥락이 중요하니까,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니까, 맥락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별일 없고, 뭐 기후도 온화하고, 곡식도 풍요롭고, 임금님도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인의를 강조하겠어요? 충성하라는 말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 뭐, 지금 굳이? 그러니까, 인의를, 뭐, 인의예지 하잖아요? 효도하고 이런 게 왜 드러났냐? 대도가 사라지니까. 땅 위에 진리가 사라지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독특한 거 아니죠, 진리는요? 그쵸? 하늘이 막 번쩍하고 뭐, 수염을 막 기른 뭐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별일 없는 상태예요. 대도가 이 땅에 편만한 거, 그러니까 이 도가 잘 돌아가는 건 뭐예요? 별일 없는 세상이거든. 우리도 별일 없고, 세상도 별일 없고, 옆집도 별일 없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대도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건데, 우환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남의 거를 뺏어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요즘 우리나라가 절도 이런 거, 좀도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 말고 좀도둑이 되게 많이 줄었대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소매치기 아시죠? 잘. 전철 타면 소매치기, 버스 타면 소매치기 옛날에 거기 되게 많았어요. 옛날 표현으로 쓰리꾼이라 했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소매치기 당하는 거는 그렇게 막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쵸?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철없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옆집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버지 지갑 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문 열어줬어.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근데 그런 좀도둑이 엄청 많았어요. 왜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폭폭하니까 남의 걸 훔치는 일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줄었죠.
더 큰 걸 훔치죠. 지금은 더 큰 걸 훔치잖아요. 예. 절도는 줄었는데 사기는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니까 뭐예요? 인의를 강조하는 거죠. 지혜가 나타나니까 큰 거짓이 생겨났어요. 인간이 지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걸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털어야겠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야겠다. 그래서 이걸 교라고 하거든요. 교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원영색 그러죠. 얼굴색을 딱 이렇게 꾸미는 거. 교원영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논어에. 얼굴빛 고치는 인간치고 착한 인간 없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인간치고 선량한 인간 없겠죠? 드물단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드물다고 그런 사람 치고는. 예. 꾸미 먹고 투박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일 확률이 적겠죠. 어떤 면에서 되게 퉁명스럽고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이게 일종의 처세술이죠.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족이 불화하니까 효도해라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걸 막 강조하잖아요. 왜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길에 가다가 저기 애국가 나온 태극기 보고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국기에 대해 격려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총칼로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효도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정부면은 뭘 충성을 해, 나라에? 예, 요즘은 우리 그런 건 없잖아요. 막 요즘은 좀 다시 그런가? 막 충성하고, 강조하고, 그럴수록 뭐예요?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도해라, 충성해라, 자비롭게 살아라. 왜? 자비가 없으니까. 잔악한 시대일수록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역으로. 국가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생기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웅이 많이 나오는 시절은 어때요? 혼란한 시절에 전쟁 영웅. 우리가 흔히 전쟁 영웅 그러잖아요. 영웅이 평세?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영웅이 나오겠어요? 영웅이 뭐 필요 있어? 세상이 평온한데. 세상 자체가 평화로운데 영웅이 왜 필요해? 근데 왜 영웅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시절이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6.25도 그랬지만 그때 어때요? 민족을 구하는 영웅 이순신 장군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성웅 그렇죠. 그냥 영웅이 아니야. 성스러운 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웅이라고 붙이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 그러죠. 충무공 이제 일종의 시호잖아요. 시호. 근데 충무공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이제 왕이 시호를 내려주는 거니까 너 정말 큰 공을 세웠다. 근데 충무공이 여럿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충무공은 누구예요? 오직 한 명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정말 영웅이고 정말 다시 없는 나라를 새로 진짜 만들어 줄 정도의 영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조선은 어땠어요? 가장 가끔 그런 기록 같은 거 읽어보면 식욕도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잡아먹을 정도로 가장 잔악한 시대에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비극이죠. 그 비극적인 시대에 충신이 나오는 거죠. 또 성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지금 또 막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막 갑자기 또 이제 전쟁 분위기가 막 와서 그런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요? 무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인도도 그랬죠. 부처님 때도 그랬죠. 지금 노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도 그랬죠. 혼란한 시대죠. 사람 죽이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제가 삼국지를 옛날에 되게 좋아해서 저기 삼국지 읽어보면요. 몇만 명 죽었다. 그리고 한 줄 나와 그냥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사실 제갈량 같은 그 영웅들도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가 과부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시대에는 사람 목숨은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도가 사라지니까 세상에 인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역으로.
인류 세상에 우리가 지혜를 밝히면서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죠. 19장 소박함을 보존해라. 지식을 끊고 번지르르한 말을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될 것이고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질 것이며 거짓을 끊고 속임수를 버리면 백성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할 것이네. 이 세 가지 말은 분별적인 것이라서 충분하지 않네. 그러므로 백성에게 명령하여 귀하게 하네.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노자가 인의도 필요 없고 충성도 필요 없고 효도도 필요 없고 자애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왜 나오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보면 이걸 보니까 노자는 뭐 되게 자비도 필요 없고 효도도 필요 없고 충성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막 다 부정부주의자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자가 얘기한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걸 보는 거죠. 그게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필요 없어도 아는 경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야, 효도 필요 없어. 효도하지 마. 대충 살아. 뭐 충성하지 마. 나라 뭐 그까짓 거.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걸 우리가 요구하게 됐냐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식을 끊고 번지르르 한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지혜, 어떤 위즈덤 이런 게 아니라 요거니 저거니 따지는 분별심.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여우들이 그런 데잖아요. 여우가 의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호의불신 그런 얘기 있거든요. 여기 호가 여우를 뜻하는데 여우가 꾀가 많다 보니까 덫을 놨는지 저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었는지 바로 덥석 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저거 가져가도 되나 해서 몇 번을 돌아본대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예요? 여우는 꾀가 많은 거죠. 그런데 뭐래요? 종이 한 장 차이에 뭐예요? 여우는 의심이 많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하다고 그래 자기를. 난 되게 소심한 것 같아. 근데 소심하다는 걸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섬세하다는 뜻이잖아요. 응. 난 너무 소심해. 아니다. 너 소심한 거 아니야. 너는 섬세한 거지. 같은 뜻인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는데 노자는 근본적인 걸 요구해요. 야, 그렇게 요거니 저거니 따지는 거 버려. 그리고 말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 저도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하거든요. 되게 꾸미는 말 하는 편인데 반성하죠. 이럴 때마다. 그렇게 번지르르 말 꾸미지 마. 요즘엔 말로만 꾸밉니까? 자기를 계속 꾸며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심과 번지르르한 말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가 될 거라고. 지금 백성들이 계속 혼란하고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니까 서로 뺏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시대인데 야, 그 군주가 여기는 이 도덕경은 사실 군주를 위한 제왕을 위한 글이니까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가 될 거고 너부터 지식 끊고 그러니까 지적인 거 그냥 요거 요리조리 여우처럼 의심하는 거 버리고 말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마. 특히 지도자들 말 번지르게 하죠. 지금 무슨 또 선거 한다면서요, 그 동네. 그러니까 뭐예요? 뭐 빌라를 아파트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무슨 뭐 고도 제한을 없애고, 김포공항에 있는 강서구 고도 제한을 없애면 어떡해. 김포공항을 치워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저기가 아니라, 그 어때요? 말은 일단 번지르르게 하는 거. 야, 그거 해줄게. 내가 나를 당선시키면 뭣도 해주고, 이익을 줄게. 이 번지르르한 말이죠. 근데 이 번지르르한 말을 끊는 순간 어때요? 실제 이익을 얻는 거예요, 백성들. 백성들 마음이 막 동할 거 아니에요. 거기 국민들 마음이 동할 거 아니에요. 진짜? 고도 제한 없어지면 우리 빌딩 세워도 돼? 근데 그건 번지르르한 말이잖아. 김포공항에 있는 강서구에 고도 제한이 없어 빌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예요? 김포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당이든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진댔어요. 도적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봐요. 기교, 이게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할수록 더 귀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비싸지겠죠. 비싸면 어때요? 갖고 싶겠죠. 근데 내가 가질 그 귀중한 보화를 누릴 힘이 없으면 어때요? 뺏고 싶잖아요. 기교가 높아질수록 이 욕심도 따라서 올라가요. 제가 요즘 제 차를 치웠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녀요. 외부 활동할 때. 차는 이제 상가에다 갖다 놓고. 근데 전에는 저는
저는 바퀴랑 핸들만 있으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가 되게, 전기차 많잖아요. 그래서 오며 가면 전기차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길을 다닐 때. 그래서, 우와, 전기차가 갖고 싶다. 근데 전기차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뭐 몇 킬로, 뭐 200km, 300km 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렇대요. 저도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몰아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요 배터리 용량이 큰 차, 뭐 테슬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요즘에 기아에서도 그 전기차 되게 뭐야 이름도 모르겠어. 아니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보니까 자꾸 어때? 눈이 가요. 좋은 기교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기술이고 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가겠죠?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때요? 나한테는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 있어. 예를 들면 아니면 뭐 할부가 있어. 아니 빚이 있어. 그럼 어때요? 카푸어 있잖아요. 카푸어. 그래서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갚는다며. 비싼 차, 외제차를 사놓고. 그렇죠? 롤스로이스 같은 거. 20대, 30대가 롤스로이스를 집안에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끌겠냐고. 카푸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끊고 속임수를 버리면 백성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할 것이라네요. 그래서 이 노자는 효성과 자애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고치면 저절로 생긴다고. 효성과 자비라는 가치,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고귀한 가치는요, 근본이 해결되면 도를 쫓아가면 저절로 나와, 저절로. 얘들아, 근본을 해결해. 그러면 나중에 지엽적인 건 저절로 따라와. 근데 이 지엽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순한 지엽적인 게 아니라 그 가치도 되게 고귀한 거지만 더 고귀한 게 있어. 뭐냐? 도를 회복해야 돼. 본성을 회복해야 돼. 니들 본성을 회복해야지 그게 따라오는 거지. 너네 본성 회복 안 하고 그거 따라가잖아. 결국은 망하는 거야. 망신, 패가 망신이라고. 집안은 집안대로 몰락하고 몸은 몸대로 망친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분별적인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한다. 이게 그 통나무란 뜻이 있거든요. 여기 소박 질박이 박자가요. 제가 박씨거든요. 나무목에 점칠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툭툭툭 잘라놔. 우리 통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그냥 툭툭툭 끊어놓잖아요. 그럼 그걸로 땔감을 쓰던, 그걸로 뭐 그릇을 만들던, 뭐 밥그릇을 만들던, 우리 다른 얘기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밥그릇 들고 밥 먹죠. 그쵸?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들고. 그쵸? 왜 그러냐면 나무 그릇 쓰니까 가벼워서 그래요. 나무 수저랑 나무 젓가락이랑 나무 수저를, 그릇을 쓰니까 가벼우니까 들고 먹어도 가능한데 우리는 시골 가면 놋그릇 있죠?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놓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이 옛날 그릇들 보면 숟가락도 무거워.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통나무란 건 뭐냐면 꾸밈 없는 본래 상태. 뚝뚝뚝 잘라서 이걸 뭐라도 만들 수 있잖아. 옛날에는 다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박하고 질박해라고. 소박할 때 소자가 힐소자인데 이 실소자가 뭐냐면요. 명주실 이런 거 있죠. 그거 물들이기 전에 염색하기 직전에 하얀색. 그걸 힐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채식이라고 쓰죠. 근데 중국 가면 소식이라고 써요. 채식을. 소박한 거, 꾸미지 않은 거, 양념 많이 안 들어가고 육식 아닌 어떤 식사를 소식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식은 조금 먹는 걸 소식이라 하지만 요 아시아 쪽에서는 힐소자를 써서 소식한다는 건 뭐냐? 채식한다는 뜻이다. 그럼 뭐예요? 질박한 식사, 꾸밈 없는 거, 양념 많이 안 쓰고 좀 단순한 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소박하고 질박하는, 질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본연의 상태, 뚝뚝뚝 잘라놓은 통나무 같이 거칠지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보존해야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삿된 거, 개인적인 거 줄이고 욕심을 줄여라.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야 이거는 약간 원시 공산주의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서로 나눠 먹고 뭐 이 집 내 집 안 가리고 제 어렸을 때 요즘에는 공동 육아 같은 거 많이 해요.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동 육아를 많이 하는, 타가소잖아요, 그게. 어린이집이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북한에서, 북한 도덕책 같은 거 보면 북한이 타가소가 많았대요. 왜냐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북한 애들을 다 뺏어가지고 나라에서 타가에서 키운다.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공동 육아를 하니까. 사회에서 공동 육아를 하죠. 근데 이때도 사실 그런 게 어떤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적당하게 서로 다 얼굴을 아는 공동체 정도에서 모여서 같이 그 곡식을 가꾸고 재배하고 나눠서 거기서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는 게 일종의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사실은. 그게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근데 이 노자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좀 거칠지만 투박하게, 소박하게, 질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엄청나게 거대한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모자이크처럼 지나가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본성을 찾아가는 거, 도를 얻는 거,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정말 실제로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렵죠.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너 엄마 말 안 들어?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너 이제 컸다고. 왜? 두 사람의 애고가 충돌하잖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0장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이 제목만 보면은 노자는 학문도 필요 없고 효도도 필요 없고 뭐 다 이런 것 같지만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고요.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네. 예와 아니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예와 그렇다와 아니다가 얼마나 머냐. 아름다움과 추함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 아름답다고 하는 거 또 추하다고 하는 거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네. 문란함이여 그 끝이 없구나. 사람들의 희희락락함이 소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듯하고 화사한 봄날 누각에 오른 듯하네. 나 홀로 고요히 미동도 않네. 아직 웃지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고달프고 고달프네.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 홀로 부족한 듯하네.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우둔하고 우둔하네. 사람들은 밝은데 나 홀로 어둡고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 홀로 흐리멍텅하네. 담담하네 드높은 바다처럼 거침없네 표현이 부는 바람처럼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천하네. 나 홀로 사람들과 다르니 만물의 근본을 귀하게 여길 뿐이네. 그 배우 중에 김희선이라고 있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김희선. 미인의 대명사죠, 한때. 지금도 이뻐요. 그쵸? 미인의 대명사. 한때. 지금도 뭐 미인이죠. 엄청난 미인이죠. 근데 그 김희선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낯선 동물과 만났을 때 그 동물도 김희선을 보고 와, 정말 미인이다 그럴까요? 도망가겠죠? 후닥닥. 그쵸?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한국인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김희선 미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미인일까요? 아니면 뭐, 날아가는 새가 김희선 보고, 와, 완전 이쁘다. 뭐 이러겠어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좀 별로 안 이쁜 사람이 지나갈 때 또 새가, 어머, 세상에 저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또 반대로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그 미의 관점과 서양 사람들의 미의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루시 리우라고 하는 그 배우 있어요. 그 동양계 미국 배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양 사람들의 얼굴이래요.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그 광대뼈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미인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땐 되게 미인이래요. 동양적 미인이래요. 다 다르죠.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이 미라고 하는 게 절대적 기준이 뭐냐고. 그래서 뭐예요? 아름다움과 추함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누군가한테는 완전 절세 미녀지만 누군가한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그쵸? 그건 남녀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아까 얘기했던 강동원은 그냥 와서 돌아만 다녀도 영화인데 누군가한테 뭐예요? 싱겁게 생겼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라고. 그 차이가 얼만큼 돼요? 종이 한 장도 안 된다.
예와 아니요, 그렇죠? 오늘날 예라고 하는데 그 옛날은 아니었어. 제가 가끔 옛날 영화 보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푸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폈어? 식당에서 담배 피고, 애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는 거야. 지금은 안 되죠. 그때는 되는데, 지금 안 돼요. 반대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아빠들, 이렇게, 그런 거, 이건 지금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뺨을 때려? 옛날 드라마에서는. 그쵸? 근데 또 그럼 터프하대. 지금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요. 경찰서 갑니다. 바로 112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 드라마 가끔 찾아보면 왜 이렇게 때리냐고. 요즘도 그러나? 드라마에서. 요즘은 좀 막장으로 가나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되는 게 있고. 그 기준이 뭐예요? 다 다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영화 얘기 제가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되게 좀 의미 있게 감동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중요하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이영걸 뭐 견자단 나왔던 영웅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진시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영화상에는요. 진시황은 근처에 사람이 못 오게 100발짝, 50발짝 이렇게 있대요. 사람들 쭉 있어, 신하들이. 왜? 나를 암살할까봐 신하들을 100보 앞, 50보 앞. 그래서 난 당연히 황궁에 들어올 때 칼 같은 거 못 가져 들어가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 멀리 떨어져 앉아요. 100보 이상. 그래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만 몇 발짝 더 앞에 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상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암살자인 이영걸이 50보 앞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가까이 가야지 암살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상에 보면 저 끝에 앉아 있어. 신하들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실제로 진시황 그 사기에 보면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자객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객열전이라고. 거기 실제로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구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무사들이, 그러니까 황궁에 그 수호하는 왕을 경비하는 병력들이 왕을 도와주려도 너무 멀리 앉아 있으니까 자객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애를 먹었다는 이게 실제로 이제 죽진 않았는데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황제를 못 구할 뻔했다는 것까지도 할 정도로 멀리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두려우니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두려워.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객이 두려워. 천하 사람들이 다 진시황을 두려워하지만 진시황도 천하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날 죽일지 모르잖아요. 내 목숨을.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는 진시황이지만 매일매일 두렵죠. 그러니까 진시황은 전설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약인 불로초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대요? 제주도까지 왔대요. 응. 제주도까지 왔대요. 전설에 제주도에 서귀포라고 있죠. 서귀포란 말이 서귀잖아요. 서쪽으로 돌아간다고. 약을 구해서 서쪽으로 다시 가야 돼.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진시황의 신하가 불로초를 전설의 영약인 불로초를 구하러 그게 무슨 뭐 인삼이란 말도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그래 어때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걸 구해서 다시 서쪽으로 이게 중국은 우리 위치에서 서쪽이니까 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결국 죽잖아요. 그리고 그 진나라는 2대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 때 망하잖아. 천하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천하가 두려운 거예요. 천하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천하가 두려운 거예요. 역으로. 여기 보면요. 나 홀로 고요히 미동도 안 돼. 저는 이게 명상가, 수행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천하 사람들이 다 잔치 버리고 누각에 오르는 것 같아도 나는 어때요? 고요히 미동도 않고 있어. 되게, 오히려 이건 긍정적 가치인 거죠. 아직 웃지 않은 갓난아이, 여기서 도덕경에서 갓난아이가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분별 힘이 없는 거. 에고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 빵긋빵긋 웃기만 해. 외부 자극에도 잘 반응 안 해. 그런 아이처럼 고달프고 고달프다
돌아갈 것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시처럼 얘기하죠. 운율이 있죠.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 홀로 고달프다. 나 홀로 부족하다. 나 홀로 우둔하다. 나 홀로 어둡다. 나 홀로 흐리멍텅하다. 그런데 나는 담담하다. 뭐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담담하고 거침이 없어. 어떻게? 부는 바람처럼. 표풍이라고 하거든요. 회오리 바람처럼 거침없이. 회오리 바람이 똑똑똑 오늘 불어도 될까요? 이렇게 안 하죠. 거침없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여기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교원하는 사람.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겠죠. 근데 마음을 닦는 사람은 어때요? 완고한 듯하고 천해 보인다. 네, 천한 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진시황은 목숨이 귀하니까 두렵지만 마음을 닦는 사람은 스스로 천해 보여도 길에서 아무리 나를 드러내도 누구 하나 건들지 않아. 나홀로 사람들과 다르니 만물의 근본을 귀하게 여길 뿐이네. 여기서 만물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도죠. 세상 사람들 다 지 바쁘게 살아가고 지 꾸미고 돈 벌러 다니고 뭐 하는데 나는 어때요? 만물의 근본을 귀하게 여길 뿐이야. 그러니까 홀로 여여해. 유아독존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평일낮에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다른 사람들 다 밝고 돈 벌고 꾸미고 똑똑하고 하는데 흐리멍덩하게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서 나 홀로 어둡죠? 이게 명목단좌 그러거든요. 눈 감으면 어둡잖아요. 이게 명상할 때 명자가 어두울 명도 있는데 눈목자를 넣으면 어때요? 눈 감다는 뜻이에요. 눈을 감으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명목, 눈을 감고 단정하게 앉는다. 명상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둡고 흐리멍텅하죠. 분별이 없으니까. 만물이 둘로 나눠지기 이전이니까 이제 흐리멍텅하죠. 명상하는 사람은 흐리멍텅해 보여요. 그래서. 왜?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똑 부러진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저도 사실 되게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돈은요. 분별과 주착이 사라진 거니까 흐리멍텅해 보이는 거죠. 제가 지금 뭘 그리고 있어요? 흐리멍텅하니까 계속 돌잖아요. 딱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지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만물의 근본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